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10과의 주제가 진로와 취업인데요. 중국은 취업하기가 어떤가요? 한국은 요즘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경우 실업자의 70% 이상이 20대 후반이라고 하네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을 바로 하지 않고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준비를 하다가 20대 후반이 돼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취업난인데다가 20대 후반에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실업자가 20대 후반에 몰려있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업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조건이 좋은 사람만 뽑으려고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법은 으려고, 려고 들다입니다. 이 문법은 어떤 행위를 할 의도나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으려고, 려고와 꾀하거나 이루려고 하다의 뜻을 가진 들다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동사에만 붙고 그러한 행위를 할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을 나타냅니다. 으려고, 려고 하다 보다는 강한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고를 생략하고 으려, 려 들다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의도나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으려고, 려고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at, at 또는 get과 같은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번. 이야기를 자꾸 숨기려고 드니까 더 궁금해요. 여기에서 숨기다는 남이 모르게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다 또는 남이 보지 못하게 가리다 라는 뜻입니다. 남이 알면 안 되는 사실이 있을 때 이를 숨기려고 적극적으로 애쓰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문장은 이야기를 자꾸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애쓰는 상대를 보고 그 내용이 더 궁금하다라는 의미로 문법 으려고 들다를 사용했습니다. 이야기를 자꾸 숨기려고 드니까 더 궁금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2번. 5살짜리 꼬마가 무엇이든지 알려고 든다. 여기에서 꼬마는 어린아이를 귀엽게 부르는 말입니다. 또 든지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의 내용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무엇이든지는 이것저것 모두 상관없이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5살짜리 이 아이는 호기심이 많은가 보네요. 이 문장은 5살짜리 어린아이가 이것저것 모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애써서 알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으려고, 려고 들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5살짜리 꼬마가 무엇이든지 알려고 든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실까요? 3번. 일을 배우려고 들면 금방 배워요. 처음 일할 때는 누구나 익숙하지 않아 힘이 들겠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배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의외로 빠른 시간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적극적으로 일을 배우려고 애쓰면 금방 배운다는 의미로 으려고, 려고 들다를 사용했네요. 일을 배우려고 들면 금방 배워요. 그럼 마지막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4번.
개가 화가 나서 주인을 물려고 들었다. 이 문장은 개가 화가 나서 주인을 물려고 하는데 그냥 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척 강한 기세로 적극적으로 물려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개들은 주인을 물지 않는데 개가 무척 화가 났나 보네요.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물려고 했다 정도로 할 수 있겠지만 물려고 들다라고 하면 물려고 무섭게 달려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개가 화가 나서 주인을 물려고 들었다. 여기까지 문법 으려고, 려고 들다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살펴볼까요? 모두 책 302쪽을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문법 으려고, 려고 들다를 사용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문장을 내용에 맞게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니까 노력을 하지 않다와 좋은 결과만 얻다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었네요. 완성된 문장을 볼까요? 내 동생은 노력은 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 얻으려고 드니 정말 큰일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즉, 동생이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만 얻으려고 애써서 큰일이라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시험을 볼 때 친구의 답안을 몰래 보려고 하거나 행운을 바라서 공부한 내용만 시험에 나오기를 바란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동생을 걱정하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도 왼쪽과 오른쪽을 잘 연결한 후에 문법 으려고, 려고 들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다라고 했네요. 오른쪽에 어떤 것과 연결하셨나요? 네, 학점만 잘 봤다와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학점만 잘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애쓴다라는 의미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주어는 요즘 대학생들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을 보시면 요즘 대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학점만 잘 받으려고 드는 것 같아요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내 동생은 내 말을 안 듣다 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어떤 문장과 연결하셨나요? 네, 자꾸 대들다 라는 문장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들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반항하는 마음으로 맞서서 달려들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동생은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한마디 하면 자꾸 더 강하게 대들려고 한다 라는 의미로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문장을 볼까요? 내 동생은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대들려고 들어요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취직 준비는 안 하다 라고 했네요. 오른쪽에 어떤 문장과 연결하셨나요? 인터넷 게임만 하다와 연결하면 되겠죠? 주어는 우리 오빠라고 해봅시다. 우리 오빠가 대학 졸업반이라서 취직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 취직 준비는 안 하고 인터넷 게임만 열심히 하려고 해서 정말 한심하다라는 내용으로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네요. 같이 완성된 문장을 볼까요? 우리 오빠는 대학 졸업반인데 취직 준비는 안 하고 인터넷 게임만 하려고 드니까 정말 한심해요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심하다는
정도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딱하거나 기막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법 으려고, 려고 들다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즐거운 일도 있지만 예상 못했던 불행이나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산호라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선생님 말에 동의하시나요? 두 번째 공부할 문법은 노라면입니다. 문법 노라면은 동사에 붙어서 어떤 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보면 다른 어떤 상황을 맞게 된다는 뜻입니다. 문법 다가 보면이나 계속해서 한다면 이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다가 보면보다 노라면은 좀 예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속 운동하시노라면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장은 운동을 하다가 보면 운동을 계속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서 높임을 나타내는 문법 의시, 시가 운동하다에 붙어서 운동하시다가 됐고 운동하시다에 다시 노라면이 붙어서 운동하시노라면이라고 표현했네요. 계속 운동하시노라면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2번. 그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문장은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있으면 듣다가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여러분도 그런 노래가 있나요? 계속해서 세 번째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3번. 산호라면 언젠가는 즐거운 날이 올 거야. 여기에서 언젠가는 미래의 어느 때를 말합니다. 이 문장은 계속해서 산다면 살다가 보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의 어느 때에 즐거운 날이 올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동사 살다와 문법 노라면이 결합해서 산호라면이 되었네요. 이렇게 기본형에 리을이 붙은 동사, 예를 들면 만들다, 팔다와 같은 동사도 문법 노라면과 결합하면 만드노라면, 파노라면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 예문을 보니까 한국의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산호라면이라는 노래의 첫 부분이 예문과 비슷한 가사인데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있겠지라고 노래가 시작합니다. 밝은 날은 즐거운 날, 행복한 날, 기쁜 날이니까 예문의 내용과 노래의 첫 부분이 아주 비슷하죠? 자, 그럼 마지막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4번. 열심히 노력하노라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장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노라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문법 노라면의 의미와 예문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볼까요? 책 303쪽을 보세요. 빈 칸을 채우고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표 안에 빈 칸을 채우고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네요. 표의 처음 칸에는 고민이나 문제가 있고
중간에는 해결 방법, 마지막 칸에는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보기를 볼까요? 고민이나 문제에는 취직이 어렵다라고 써 있네요. 해결 방법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볼까요?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연결하고 문법 노라면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취직이 어렵다지만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노라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취직이 어렵다지만은 취직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을 짧게 줄여서 쓴 말입니다. 취직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나머지 빈칸을 채우시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고민은 처음 맡은 업무라서 일이 손에 익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에 익다는 일이 손에 익숙해지다라는 관용어입니다. 처음 맡은 업무라서 익숙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겠죠? 해결 방법을 계속 하다라고 하고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잘 될 거다라고 했을 때 문법 노라면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계속 하노라면 잘 될 거예요 라고 완성할 수 있겠죠? 다음을 볼까요? 고민이나 문제에는 한국말이 늘지 않는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꾸준히 연습하다가 쓰여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잘 하게 될 거다 정도를 쓰시면 되겠죠? 문장을 연결하고 문법 노라면을 사용하면 꾸준히 연습하노라면 잘 하게 될 거예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고민이나 문제에는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결과에 살을 뺄 수가 있다가 있네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가 있을까요? 네, 역시 운동이겠죠? 그래서 해결 방법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하다를 쓸 수 있겠습니다. 문장을 연결하시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하노라면 살이 빠지게 될 거예요. 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하노라면 살을 뺄 수가 있을 거예요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을 볼까요? 고민이나 문제에는 몸이 늘 무겁고 피곤하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잘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다가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잘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로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네, 몸이 가벼워지다 정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노라면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잘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노라면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표의 마지막은 모두 비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셨나요? 선생님은 고민이나 문제에 열심히 저축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 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금처럼 계속 저축하다. 얻게 되는 결과로는 큰 돈이 모일 거다 라고 썼습니다. 문장을 연결하고 문법 노라면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열심히 저축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지만 지금처럼 계속 저축하노라면 큰 돈이 모일 거예요. 라고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빈칸에 각각 내용을 쓰고 문법 노라면으로 연결해 보세요.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의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보기와 같이 조언을 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고민이나 문제를 보고 조언을 하는 문장을 앞에서 배운 문법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볼까요? 고민을 보시면 너무 말라서 걱정인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이네요. 이 고민에 대해 조언을 어떻게 했나요? 무조건 많이 먹으려만 들지 말고 하루 3번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노라면 살이 찌게 될 거예요. 무조건 많이 먹으려고만 들지 말고 하루 3번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살이 찌겠죠? 아래를 보시면 3개의 고민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고민을 보시고 조언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앞에서 배운 문법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고민은 회사에서 동료와 사이가 안 좋아 자주 싸운다입니다.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료와 자꾸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다라는 해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또 그 결과로 동료와 사이가 좋아질 거다라고 썼습니다. 앞에서 배운 문법 으려고, 려고 들다와 노라면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동료와 싸우려고 들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노라면 동료하고 사이가 좋아질 거예요 라고 조언해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민을 볼까요?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다입니다. 결혼을 허락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어떻게 조언하면 될까요? 부모님이 반대하실 때 부모님과 싸우기가 쉽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님 마음만 상하시겠죠?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부모님과 자꾸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설득하고 기다리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결혼을 꼭 허락하실 거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하면 부모님과 자꾸 싸우려고 드는 것보다 진심으로 설득하고 기다리노라면 결혼을 꼭 허락하실 거예요 라고 조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민은 요즘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린다 라고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잠이 오지 않으면 꼭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으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더 잠이 오지 않게 되죠. 차라리 일어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려고만 하기보다 오히려 일어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를 해결 방법으로 한다면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는 추측까지 할 수 있겠죠. 앞에서 배운 문법들을 사용해서 조언을 만들면 잠이 안 올 때
자려고만 드는 것보다 오히려 일어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노라면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자연스럽게 올 거예요.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모두 책 302쪽을 다시 볼까요? 제일 앞부분에 있는 글을 보면서 오늘 배운 문법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글을 읽어보세요. 모두 읽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른바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번번이 입사시험에서 떨어져 3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오빠를 보면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는 피부로 느낀다. 여기에서 이른바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번번이는 매번, 매 때마다의 의미이고 피부로 느끼다는 자기 몸으로 직접 경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사람들이 명문대라고 말하는 학교를 졸업했어도 매번 입사시험에서 떨어져 3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오빠를 보면 취업난의 심각성을 직접 절실히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최상의 조건을 갖춘 회사에만 입사하려고 드는 오빠에게도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최상은 수준이나 등급이 가장 높음을 의미합니다. 오빠는 가장 좋은 회사에만 입사하려고 적극적으로 애쓰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네요. 우리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말도 있듯이 우선 웬만한 회사에 들어가 경험과 경력을 쌓노라면 좋은 기회가 올 텐데 왜 내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요. 첫 술은 음식을 먹을 때 처음 떠먹는 첫 숟가락이나 그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의 의미는 어떤 일이든지 단 한 번에 바로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귀담아 듣다는 주의를 기울여 잘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적당히 괜찮은 회사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다가 보면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나의 충고를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오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문법을 공부했는데요. 새로운 문법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잘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